네, 오늘은 열역학 1법칙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본 거는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열역학 1법칙 해당하는 부분 한번 펼쳐보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런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요거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면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열 에너지가 모두 다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라든지 다른 에너지들은 다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에너지들은 다 바뀌고 하다 보면 열 에너지로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는 바뀌는 게 쉬운데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뭐 더 다른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쪽으로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알코올 램프 있는데요. 여기다 불 붙여볼게요. 불 붙여서 이제 여기 실린더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이제 실린더 안으로 유입되겠죠. 열 에너지가 유입되는데 이거를 일로 바꿔주는 걸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작동하는데 지금 이게 스물스물 움직이죠.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밀어내는 게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려면 처음에 조금 확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시동 모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톡 쳐줘야 조금 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죠.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좀 올려볼까요? ASMR로 해볼까요? 마이크 가까이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쫙 돌아가게 되는 거를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 연료나 쓸 수 있거든요. 낙엽 태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털링 엔진에 이제 다른 형태가 또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여기 따뜻한 물을 떠다 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위에다 올려놓고 이 따뜻한 물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 기관들이 동작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조금씩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 좀 돌려주면 숨을 으이샤 으이샤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돌아가죠. 이쪽 스털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가지고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장치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드렸고요. 이제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예요. 기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려면 팽창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들을 이동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일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했는데요. 기체에서는 기체 분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다 때리는 건데 이게 또 일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무작위적으로 힘도 다양하게. 왜냐하면 기체 분자가 엄청나게 많고 속도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평균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들을 평균적으로 가해지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요. 자, 압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압력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떠한 면적에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압력은 P라고 쓰고요. 면적은 A, 단면적 에어리어 해서 A라고 쓰고요. 우리 힘 F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린더 원통 중간에 비인 원통이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선생님이 피스톤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피스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실린더 안에 이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주는 이런 금속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안에 압력이 P인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요 실린더의 단면적 혹은 피스톤의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 힘 그리고 면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이 피스톤을 미는 힘이 얼마일까요? 힘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변형해 보면 F는 P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러면 F만큼의 힘을 가해서 피스톤이 이만큼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이제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해봅시다. 일단은 일정. 자, 그래서 이만큼 해서 델타 X만큼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델타 X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얼만큼이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러면 써보면 여기 상황에서는 F만큼 가했고 델타 X만큼 이동했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힘이라는 거는 여기 상황에서 단면적 A만큼을 압력 P로 밀어주는 거 있는 거니까 F 대신에 P 곱하기 A라고 써볼게요. 그냥 곱하기 나머지 X 이렇게만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볼게요. A하고 X. A는 단면적이고 델타 X는 요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면 어디가 해당되는 거냐면요. 여기 면적. 실린더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늘어난 부피가 되겠죠. 단면적 곱하기 델타 X 이동거리 하니까 이 늘어난 부피.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V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델타 V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그리고 변한 부피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기체가 V1에서 V2로 변했다 라고 하면 그때 한 일은 P 델타 V.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W는 P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러면 P의 델타 V가 얼만큼이냐면 V2에서 V1만큼 변했죠. 이만큼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압력이 P0였고 여기가 V0, 여기가 2V0다. 그럼 얼만큼 일했습니까? 라고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P0만큼 압력에서 2V0 빼기 V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0, V0만큼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압력이 쭉 변하면 이거는 일정하니까 그냥 P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작게 잘라주는 거예요. 작게 잘라줘.
여기는 거의 P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은 조금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P2라고 하겠죠. 여기는 P3라고 하겠죠. 요것들을 각각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요 네모가 매우 작아진다 그러면 요만큼 매우 작아진다 그러면 아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적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까지는 신경 쓰실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어쨌든 면적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기 아래 면적이 2란 거구나 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곡선 그려놨다.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만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에서는 이런 면적 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 요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거. 압력의 개념, 요거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은 얼만큼인지 요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스스로 쫙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운동 에너지도 했었지만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럼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기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만 내부 에너지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너무나도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해보고 실제 공학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지금은 그거 고려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스스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요. 기체는 특이하게도 계속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프다고 느끼진 않죠. 근데 대신에 뭔가 꾹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가 워낙 많고 그리고 워낙 빠르게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프다 보다는 꾹 누르고 있다라는 압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들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분자 운동이 빠른 애들이 있고요. 분자 운동이 느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가 높은 애들은 분자 운동이 빠른 애들, 온도가 낮은 애들은 당연히 느리게 움직이겠죠. 이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금속을 만졌는데 데일 정도로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면은 이 금속 자체에서 금속 분자들이 열심히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혹은 기체, 수증기에 데웠다라고 하면 그 물 분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에 여러분들이 두드러 맞아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쓰는데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물체의 온도.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빨리 움직이는데 이게 한 개가 움직이는 것보다 두 개가 움직이는 게 당연히 에너지가 더 많겠죠. 두 개가 때려주는 거랑 한 개가 때려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느냐?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비례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는 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기체한테 어떠한 열을 줘서요. 열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열을 주면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결국 뭐랑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체가 열을 받았다. 그러면 온도가 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열을 뺏겼어요. 열을 뺏겨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자, 다시 열을 빼앗겼어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빼놓고 생각해 보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요거 설명한 거의 조건에서는 이 기체 분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다. 기체 분자를 빼버렸으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기체 분자를 더 넣어줬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는 개수 갖고서 장난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력학 1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연력학 1법칙은 뭐냐면요.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기체한테 선생님이 열 에너지를 줄 거예요. 열 에너지. 기체에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체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겠죠. 열을 줬으니까 온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했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당연히 열 에너지를 줬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이것도 선생님이 귀찮아서 이렇게 썼는데 다시 제대로 써드리겠습니다. 기체에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근데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거든요. 얘가 열 에너지 줬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팽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팽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어요. 부피가 증가했다.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에다가 일을 하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면. 그러면 여기서 봤듯이 부피가 이렇게 쭉 해놓으면 외부에다 일을 해준 거거든요. 피스톤을 밀었잖아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체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외부에다가 일을 할 거예요. 그 합이 열 에너지 공급량하고 똑같다는 거. 당연히 에너지 줬으면 자기가 먹고 외부한테 일을 해줘서 외부한테 에너지를 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용돈을 받았어요. 만 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통장에다 넣으면 통장에다가 6,000원 넣었어요. 그리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동생한테 줬어요. 여기 같아야 되겠죠. 여기 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먹은 양 다른 사람한테 준 양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죠. 사라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Q라고 쓸게요. 자, 내부 에너지는 아까 U라고 쓰기로 했었죠? 내부 에너지가 근데 만약에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죠.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변화량 델타라고 해줍니다. 더하기 외부의 한 일은 W죠. W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여서 만약에 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W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떤 기체에 1000줄의 일을 했대요. 어떤 기체 1000줄에 열을 가했대요. 그러면 1000줄에 열을 가했어요. 그럼 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외부의 한 2라고 같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600줄만큼 증가했대요. 600줄만큼 증가했대요. 더하기 W가 돼야 됩니다. W는 얼마? 400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부호가 자세히 보니 플러스죠. 그러면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요. 어떤 기체 1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진 않을 텐데 내부 에너지가 1400줄만큼 증가했다고 해볼게요. 1400 하지 말고 1300이라고 할게요. 1300줄만큼 증가했다. 기체가 한 일은 몇 줄인가? 이거 다시 써볼게요. 기체한테 1000줄의 일을 해줬어요.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1300줄만큼 증가했대.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준 거보다 많이 했지? 그러면 W가 얼만큼이 되냐면 W는 마이너스 300줄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됐다는 거는 압력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압력은 늘 플러스예요. 압력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부피 변화가 아까 여기서 봤던 요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그러면 부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축시켰다. 여러분들 기체 압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큰 게 있었는데 확 압축시키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지.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좀 주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무슨 숙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 두 가지 배웠을 거예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수식으로 우리가 압력 그리고 부피 그리고 기체의 온도 요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요것들 표현으로 보일 법칙은 어떻게 쓰는지 샤를 법칙은 어떻게 쓰는지 찾아서 인터넷 치면 쉽게 나옵니다. 찾아서 옆에다가 잘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